당신이 파리에 살 기회가 생긴다면 파리는 움직이는 축제처럼 남은 평생 당신 곁에 머물 것이다. 미국의 대문호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말입니다. 그만큼 파리라는 도시가 매력적이라는 것이겠죠. 2020년 공개돼 큰 화제를 모았던 넷플릭스 시리즈 에밀리 파리에 가다. 미국인 에밀리가 파리로 장기 출장을 오게 되면서 겪는 문화 차이를 다채로운 에피소드를 통해 보여주죠. 과연 아름다운 프랑스 이면엔 어떤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을까요? 이번 시간엔 에밀리 파리에 가다 속 프랑스 문화의 특징과 프랑스와 미국, 이 두 나라의 문화 차이가 담긴 역사 배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밀리의 파리 적응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인물 중 한 명은 바로 아랫집 남자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은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에밀리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애정을 싹 틔워가는 인물이죠. 시리즈 전반에서 남녀간의 바람은 일상 다반사처럼 비춰집니다. 에밀리의 상사인 실비도 유부남 앙투안과 내연관계를 맺고 있죠. 정말 프랑스의 성문화는 이처럼 문란한 것일까요? 시간을 60여 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68년 프랑스에선 대규모 혁명이 일어납니다. 정부의 실정과 사회 모순에 저항하는 젊은 세대가 들고 일어난 것이죠. 이로 인한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여성사회의 성장입니다. 68혁명 이전까지 프랑스 여성들에겐 정숙함이 요구됐습니다. 가부장적인 분위기에서 성적 쾌락은 남성들만의 몫이었죠. 68혁명 속에서 프랑스 여성들은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성적 주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여성 스스로 자기 몸에 대한 자율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죠. 프랑스 사회는 68혁명 이후 완전히 변합니다. 신체 노출은 물론 자유분방한 성생활 문화도 자연스러워지죠. 이토록 개방적인 문화가 현재까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건 프랑스 특유의 개인주의 문화 덕분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모습이나 행동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대신 자신의 영역도 침해받길 원치 않는 것이죠. 덕분에 프랑스의 성생활 문화는 개인의 영역으로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화된 성생활은 결혼 문화도 바꿨습니다. 결혼 전 동거를 통해 서로의 궁합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장려하는 팍스 제도나 결혼 후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가지는 걸 괜찮다 여기는 고큐라는 풍조가 자유로운 프랑스 문화를 대표하죠. 어쩌면 프랑스의 자유로운 성문화는 문란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정체성을 표출하고 이를 존중해주는 분위기에서 파생된 개방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네요. 에밀리가 혹독한 사부아르 적응기에 지쳐있는 사이 직장 동료 루이크가 이런 말을 건넵니다. You live to work. We work to live. 일에 너무 열정적인 에밀리가 두렵다고 말하는 직장 동료들. 과연 프랑스인들에게 일과 직업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프랑스에선 주당 35시간 근무가 최대치입니다. 주 5일이라 치면 하루에 7시간 이상 일하면 안 되는 거죠. 파티에 참석한 에밀리가 업무적인 이야기를 꺼내자 상사 실비가 질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프랑스인들이 일을 대충 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에선 열심히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프랑스에선 효율적으로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성과를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죠. 결국 프랑스에서 야근은 왜 근무 시간 안에 일을 끝마치지 못했냐는 핀잔을 듣게 되는 이유에 불과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출퇴근 문화도 특이합니다. 한국에서 직급이 낮은 직원은 상사보다 일찍 출근하고 상사에 맞춰 퇴근하는 게 당연한 문화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프랑스는 조금 다릅니다. 상사보다 늦게 출근하는 직원들도 많고 심지어 상사보다 일찍 퇴근하는 일도 빈번하죠. 프랑스 근로문화는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존중합니다. 승진이 중요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철저히 워라밸을 지키는 것이죠. 프랑스인들에게 휴가는 업무보다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완벽히 일에서 해방된 상태로 쉬어야 일의 효능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한국 법정 휴가일수가 15일이고 프랑스가 35일인 것을 비교하면 휴가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사고방식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7월과 8월은 휴가를 위한 기간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 시기에는 모든 프랑스인들이 국내로 여행을 떠나 휴식을 취하니까요. 결국 프랑스에서 일과 직업은 삶 그 자체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필요한 수단 그 이상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에밀리가 파견된 프랑스 명품 마케팅 회사 사부아르는 상당히 폐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의 도중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든지 미국은 뻔한 나라라며 상대를 경시하는 말도 서슴지 않죠. 물론 모든 프랑스인이 그렇진 않겠지만 왜 프랑스엔 미국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남아있는 걸까요? 19세기 말부터 프랑스는 미국과 잦은 문화 갈등을 빚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는 명실상부 문화 최강국이었습니다. 모든 사회문화적 변화는 프랑스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하지만 미국이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할리우드 산업으로 대변되는 영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를 수출하기 시작하자 세계 문화 패권에 지갑 변동이 일어납니다. 강력한 문화적 자존심을 다져온 프랑스가 미국에게 느낀 위협감은 기성문화를 뒤집고 새로운 문화 경향을 창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집니다. 1950년대 후반 프랑스 영화계를 발칵 뒤집은 누벨바그 운동이 대표적인 문화혁명이었죠. 장르 고다르, 프랑스와 트리포, 클로드 샤브롤 등 프랑스의 젊은 감독들은 할리우드 스타일로 고착화된 관습적이고 상업적인 기존 영화 스타일을 거부합니다. 대신 자유분방한 연출 기법 안에 독창적이면서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는 작가주의를 기치로 내세우죠. 틀에 박힌 공식을 답습하는 걸 극도로 경계하는 프랑스 문화의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에밀리가 일하고 있는 패션 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에서 패션은 예술적 의미가 큽니다. 패션 디자이너라는 표현도 1858년 파리에서 열린 첫 오뚜꾸띠르 하우스에서 처음 생겨났죠. 옷을 예술품처럼 선보이는 개념이 쥐었던 오뚜꾸띠르를 앞세워 프랑스 패션계는 세계 패션 동향을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1900년대 초 청바지와 캐주얼 스타일을 앞세운 미국 패션이 주류로 떠오르기 시작하자 프랑스 패션계는 새로운 혁신을 모색합니다. 값비싼 오뚜꾸띠르 대신 접근성이 높은 기성복인 프레타포르테를 선보인 것이죠. 대량으로 생산화돼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고수하는 전략을 구사하며 미국 패션에 대응한 것입니다. 참고로 넷플릭스 시리즈 홀스턴에는 1970년대 미국과 프랑스 양국의 패션 디자이너들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자존심을 건 패션쇼 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계 패션업계 패권을 움켜쥐기 위한 두 나라의 열망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이처럼 프랑스인들이 미국에 대해 가지는 날선 시선은 이런 역사적 대결 구도에서 비롯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2021년 12월 에밀리가 다시 돌아옵니다. 가브리엘과 복잡하고도 미묘한 감정을 이어가면서 파리의 낭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에밀리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 줄까요? 아름답고 화려한 파리, 그곳에서 좌충우돌하는 에밀리의 일상, 에밀리 파리에 가다 시즌2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속 인문학을 바라보는 특별하고 소소한 시선, 1인칭 시점이었습니다.